본격적으로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띄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이 메가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두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피지컬 AI 또 AI 데이터 센터 분야 관련 기업들도 약 10년에 걸쳐서 2천조 규모의 이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건데요. 지금 대통령과 또 산업부 장관 계속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서남권 대규모 신규 투자로 압도적 반도체 공급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께서 했는데 가장 이제 핵심인 이 호남권 삼성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뭐 그 내막이 궁금하다. 정부의 압박이 있어서 호남으로 선정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두 분 생각을 들어볼게요. 먼저 김주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확하게 이제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고 뭐 실제로 2천조 원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역대 어떤 정부도 해보지 못한 막대한 금액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 정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오늘 여기에서 배석한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는 나왔고 LG전자, 퓨리오사, 로보티즈, HD, 현대로보틱스, GS, KT,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반도체 공장 이게 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중부 쪽에는 거기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이제 짓고 그리고 영남 지역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공단 중심으로 피지컬 AI를 투자를 하고 그래서 호남에서 반도체를 좀 더 많이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뭐 저기까지 이제 피지컬 AI로 가서 AI 강국이 되겠다 이런 비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가장 논쟁이 되는 게 이제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죠. 그래서 뭐 여러 주장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해는 하는데 왜 호남은 안 되나? 저는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라는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지라는 거는 현대 정치나 이 트렌드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기업 자율로 하다가 신자유주의에 모내하다가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거나 국가가 같이 기업하고 협력을 하거나 이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만은 미국이 요즘 시진핑이야 트럼프야 얘기를 할 정도로 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하지 기업한테만 맡기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을 비틀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넛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넛지론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쿡쿡 찌르는 행위를 넛지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근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행동을 이제 유리한 그거를 이제 행정지도 뭐 대통령은 뭐라고 했더라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에 가깝다라는 거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돈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어느 지역에다가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과연 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대단히 그 미래의 그 전망이 밝은 곳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투자를 해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이든 자본이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나라는 아직도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현대든 아니 삼성이든 아니면 하이닉스든 간에 코끼에서 끌려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기다 돈 왕창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수익 못 올리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사실은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떠드는 것보다는 그게 먼저 좀 반응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요 정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기업들을 불러다가 줄줄이 불러다가 이렇게 무슨 행사하듯이 무슨 고지점령하듯이 하면서 뭐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시대에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행정 지도를 한다는데 누가 누구를 지도해요? 자기들이 뭘 한다고 지도를 해요? 자기들이 몇 년 있다 떠날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정부가 무슨 지도나 관치를 하지 말고 기업들 스스로가 가장 좋은 최적의 입지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라. 그래야지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게 결국은 그 주주들에게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삼성 자동차 부산의 녹산 공단 옆에 있는 데다가 지으라고 했었잖아요. 삼성은 그때 제가 알기엔 평택 어딘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중국에다 수출하려고. 예. 평택항을 통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YS 정부였을 거예요. YS 정부가 야, 내 고향인 부산에다가 지어라는 식의 압력을 가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지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 그 뻘밭에다가 공장을 그 무거운 장치 산업 공장을 지으니까 어마어마한 파일을 갖다가 수백 개 박아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수천억의 돈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IMF 맞아서 부도나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글쎄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정권이라는 것은 예.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거기서 계속 영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그 잠깐 있는 기업이 그 권력이 기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과거의 개발 독재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과 현대처럼 전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는데 예. 이거를 무슨 3류 4류 소리를 듣는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는 거는 저는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서 이 반도체 투톱 회장들이 각각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방금 이제 속보로 처음 이제 이재용 회장 워딩이 올라왔는데 반도체 새로운 단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공정 경쟁이 있었느냐를 두고도 좀 지적이 나오는데 이재용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재용이 4번을 연속을 얘기했는데 네. 광주에는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HBM 팹, 천양, 온양 등의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고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고 차세대 조선산업 경남 거제에 지속 투자하겠다. 예. 지역 안배를 잘하시네요. 하도 여기저기 논란이 생기니까 여기에는 못 투자하겠다 지금. 기업이 이러는 거 봤어요? 골고루 기업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투자 이거 정부가 재용이 형 못 믿어요 지금? 아니 정부가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그렇죠. 그러면 사실 기업이 이렇게 하면 이 지역의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투기 수요 같은 것도 생기고 예. 이거 좀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고 전격적으로 준비 다 한 다음에 확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무슨 빵빠레 울리고 무슨 여기다 뭐 할 거고 저기다 뭐 할 거 이 주변 땅값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분명히. 예. 아니 이렇게 하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이 좀 안정되겠지 그럼. 제가 아니 서울 땅값 서울 집값 그렇게 뭐 임대차 3법이니 뭐니 예. 뭐 무슨 규제니 뭐니 해갖고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는 이제 전국으로 이게 가는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돈이 좀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 사실 삼전 닉스 제외하고 시장 그 주식 시장 다 안 좋아요. 다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약간의 미라지 그 환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이걸 오히려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되고 국민연금 중에 30%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원래 18%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28% 얼마로 올렸다가 그 28%도 넘어가갖고 지금 60종가를 지금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내면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내는 연금의 30%를 국내 시장에다 투자한다는 것도 스위스 같은 그 나라에서는요 아예 국내 시장에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는 기업들 다 끌어다가 어디다가 지어라고 미리 발표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얘기하네. 광주, 충청 어디 경남 거제까지. 이게 무슨 관치국가입니까 이게? 예.
박정희식 경제개발 오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나 통하던 방법이에요. 아니라니까 새로운 뉴 노말이라니까 이거 왜 그래? 박정희 대통령 좋아해요 저는. 그럼 민주당에서 단체로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가든가. 참배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잘한 건 잘한 대로 인정해야지. 박정희가 잘한 건 있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브리핑도 그렇지만 그 전에 X에 올렸던 게시글 뭐 하루에 6개씩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설명 중에 윤석열 정부 때도 호남 반도체 산업을 공식 확인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네, 그때 이제 광주 전남이 결국에는 탈락을 했잖아요. 이 배경을 두고 지금은 아예 공모 절차도 없고 뭐 유치 경쟁도 없었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경쟁 절차는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는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균형 발전의 대의를 좀 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거는 더 강화하고 예를 들면 피지컬 AI는 창원이나 울산이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이미 이 공장이 있는 데에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가 나오니까 현대차도 거기 있으니까 그런 데는 그런 거에 더 강화하고 호남 쪽이 워낙 비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한 것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뭐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데 일단 호남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된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야 된다. 예. 그 오늘 이제 브리핑 때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이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현 최고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있어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때요. 무슨 일자리 전광판 만들어 놓는다고 생쇼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거 한번 가봤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일자리 그거 전광판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실 불 끄는 거 그것까지도 그런 거 용역 준 다음에 그거 다 일자리라고 그러고 길거리에 이거 뭐 이렇게 수신호 하는 사람들만 잔뜩 늘어났어요. 풀 뽑기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그거 다 일자리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다 세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부채 1200조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1200조까지는 아니었어요. 퇴임할 때는 1000조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렇게 1200조 금방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모든 경제를 챙겨요. 아니 왜 대통령이 모든 경제를 챙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해야지. 자기가 뭔데 대통령이 뭘 얼마나 전문가라고 그걸 앉아갖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지도 않고요. 근데 이분도 약간 병 걸려 대통령병 비슷하게 생기시나 봐. 대통령 1년 지나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 왜 이러시죠? 아마 좀 임기 안에 어떻게든 큰 변화를 이끌려고 굉장히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평론가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구조가 좀 뉴 노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너무 자유방임으로 간 게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그래서 그런 순수한 자유방임은 좀 환타지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부분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 브리핑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슈가 계속 좀 굴러가고 커질 것 같아요. 또 주식시장도 연결돼 있고 말씀하신 집값 문제도 여기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한번 바짝 따라가 보겠습니다.